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인간은 고상해질 수도 있고 바늘끝처럼 편협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밤톨만한 이익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태도는 모두 그 사람의 됨됨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북측 김정은의 부하 현모 씨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 북위 38도선 이북을 빼앗기고 70년이 흐른 지금 그들과 우리는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차림새에서 우리는 이질감을 느꼈지요. 한국인들은 공식 석상에서 모피를 두를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모피가 없을 리 없죠. 다만 이것은 우리의 모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피로 만든 제품, 그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해쳐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일찍부터 인식했고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한 그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존중의 사상은 오늘날 전 세계 공통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럴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김정은의 부하 현모 씨의 태도, 거기에서 참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물론 양무진 씨는 그것을 당당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당당함일까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거센 목소리로 크게 말을 하는 전혀 교양을 찾아볼 수 없는 지적인 면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당당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문명 국가에서는 빈틈없이 논리적이면서도 온유한 모습에서 오히려 당당함을 느끼지요. 어떻든 그는 연예인이지요. 일종의 그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분야와 관계없이 그는 김정은이 파견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그를 지켜보면서 참 이렇게나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이렇게 온 몸에서 드러납니다. 그 됨됨이 가운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 챙기기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익 앞에서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크고 작은 협동 작업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배짝이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배경은 좀 과거가 되겠군요. 그 천을 짜는 그 배짝이 시합을 한다 그러면 같은 마을끼리 단합을 합니다. 아랫마을은 아랫마을대로, 윗마을은 윗마을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단합하는 것이죠. 또 강원도와 경기도가 스포츠 대결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은 도끼리 단합하지요. 이렇게 단합하는 것이 그곳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합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익은 아니더라도 공동 목표가 있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단합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사례들은 반드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 능력을 겨루기, 대결하는 상황, 그런 것이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맞은편에 있는 그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단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령 그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있을 때. 가령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밖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단합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단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은 이해하기 더 쉬운데 우리는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느 정도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의 자부심이 있는 그 과거가 있을 때 현재에도 그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단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공통의 자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단합할 수 없겠죠. 단합하지 않을 때 그곳에는 현실이라는 그 시간대에는 아주 끝없는 이익을 쟁취하려는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익 다툼으로 인한 분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현재에서 말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는 단합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공통의 자부심이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너희, 그들이 없는 우리는 단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래로 이 공통의 자부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정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사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는 현재에 단합하는 우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 근대 이전의 역사도 한반도의 역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래로 세계는 국가를 중심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한 그 이래로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단합할 수 있는 범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는 공통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미래에도 우리로서 단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의 가치라는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단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 쟁탈전만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우리로 되지 않고 한 명 한 명 나뉘어서 경쟁하고 승패가 나뉘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도 우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일이 되면 모두 나와 다른 너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통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자유를 본질로 합니다. 어떤 그룹, 계급, 어떤 연령대 혹은 지역, 이런 집단의 자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궁극적인 자유, 이것을 프리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 이상을 두고 있는 자유가 프리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이죠. 완전한 명칭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유경제이고 헌법에 나타난 것을 보면 자유시장주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 촛불 세력은 그들도 역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집단의 자유입니다. 좀 더 과거에는 부르주아와 싸우는 프롤레타리아의 자유, 이런 시절도 있었고, 양반과 싸우는 하층민의 자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집단의 자유, 영어로는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프리덤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노동자는 과거식의 육체 노동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수도, 박사도, 의사도 다 노동자로 보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촛불 세력의 그 의사결정 방식, 그것은 여러분이 현실로 그 예를 볼 수 있는 회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에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회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21세기의 정치 형태를, 그 이념을 꼬뮤니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단순히 공산주의라고 해석했던 그 꼬뮤니즘이 21세기에는 집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제가 가미된 그러한 형태를 꼬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촛불 세력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계획형 경제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는, 그런데 그 통제를 복지로 관리하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형 경제를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자유는 프리덤이라는 자유. 촛불 세력이 추구하는 것은 커뮤니즘과 소셜리즘, 그리고 자유는 리버럴의 자유. 이렇게 크게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와 그들이 나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대로 단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단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한국의 비전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촛불 세력이 추구하는 커뮤니즘과 소셜리즘이 합해진 그러한 비전으로 설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설정했느냐? 그것은 촛불 세력의 명령에 따르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촛불 정부, 촛불 민주당이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과거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어떤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에 현재의 문재인 보궐 대통령 스스로 한 말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사법 방해 행위들도 심각한 일입니다. 독재 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와 다른 분 같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안 정치를 이끄는 무서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편가르기와 정치 보복이 횡행합니다. 정치에서 품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의 행태에서 권력의 폭주를 느낍니다. 이것이 2013년 12월 당시 문재인 씨의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2013년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그 모습이 2018년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자신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거리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이래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다가 2019년에는 그의 생일에 한반도 기를 개항해야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했을 때부터 그의 국민인 촛불 국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편가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문재인의 그들과 그리고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는 행위는 리더라고 했을 때 그 리더가 저지르는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로 손꼽히는 그런 일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국가의 주권자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법 위에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렇지만 그러한 왕도 국민을 편가르기 했을 때 그때는 그 왕을 처형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2018년 현재 한국 국민은 과거에 대해서 공통의 자부심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의 자부심으로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없다면,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 촛불의 비전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대한민국 헌정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 유일한 조국도 없어진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의 촛불 국민은 이 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나라는 1919년에 중국 땅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중국 땅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고, 바로 그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의 촛불 국민이 조국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국인 것이지요. 확실히 그들의 조국은 우리의 조국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선출했다. 그렇게 모두 알고 있죠. 또 그것을 한동안 인정하는 듯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현재의 대통령, 현재의 정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재인 씨의 신념인 것이지요. 이것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고 이 내용은 현재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간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법적 정당성마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아닌 것이지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시민이 광장에서 만든 대통령이고 그들이 광장에서 만든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주는 권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도 없이 특별한 절차도 없이 즉시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현행법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저 일반 개인들 혹은 그 사설 집단처럼 그렇게 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들이 선거의 효력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이와 같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하는 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과 정부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할 때도 역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과연 힘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재 행동하는 보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서 자유를 잃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117명이 있죠. 또 대한애국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당원이 몇백만 명 있겠죠. 대한애국당에도 물론 당원이 몇천 명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보수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그들이라고 부르고 이 보수들은 자기들을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이죠. 가령 촛불이 강원도고 행동하는 보수가 경기도여서 양측이 스포츠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들과 우리라고 하면은 각각 단합해서 잘 싸운다.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보수들은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들끼리 차고 넘어뜨리고 싸우느라고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지지자라고 하는 말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나왔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죠.
다만 그냥 구심점 같은 빗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먼지알갱이가 필요하듯이 어떻든 구심점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같은 행동하는 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같이 손을 잡고 단합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지지자는 박근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지지자는 이명박을 공격합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자, 명박아 감옥 가자, 이런 참 입에 담기 힘든 촛불이나 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은 아마도 촛불이 그 본색이 아닐까.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있고 대한애국당 지지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홍준표 씨이고 대한애국당의 대표는 조원진 씨라고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씨를 공격하는 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의 사무실이나 그의 집에 쫓아가서 조원진 감옥 가자, 만약에 재판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떼지어가서 성토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의 지지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공격합니다. 홍준표 대표를 지난 선거 때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옛날 무슨 자서전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것은 촛불이나 할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홍준표 대표에게 선거 때도 그렇지만 지금 그러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바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보면은 박근혜 대표 지지자 또는 대한애국당 지지자, 조원진 대표 지지자, 이런 대충 그 공통점을 지닌 것이 이들이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공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 보수 내부에서 보수를 쳐부수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는 양측 정당 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양측 정당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국민이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뽑은 결국은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당 하면은 정당의 국회의원 혹은 대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당은 기본적으로 당원의 조직입니다. 그 당원이 말없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뽑은 대표, 그 대표를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쫓아내라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남의 집 일이죠. 자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의 대표도 아니고 남의 정당의 대표를 쫓아내라. 남의 정당에서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서 콩나라 배나라 하고 어쨌든 간섭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집에 남편을 바꿔라, 남의 집에서 이혼을 해라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당원의 출당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류여해 당원의 출당 문제도 있었죠.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이 그곳의 자기들의 룰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당비를 내는 것도 그 당원들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대표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최고위원들의 독단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촛불의 세력이 워낙 거세서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휘청휘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에도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은 박근혜 당원을 출당하지 마라, 류여해 당원을 출당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하니까 우리 뜻에 따라라, 이렇게 외치고 싸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하는 것들을 익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남남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과거 그 원새누리당의 당원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일단 부부도 이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남이듯이 그래서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은 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폭력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정당이 무엇인지, 정당 활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처럼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일개 정당이죠. 흔히 말하는 여당도 아니어서 자기 정당 사람이 아닌 그런 곳으로부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행동하는 보수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그들을 보수라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이름을 붙여주더라도 그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차라리 가서 죽어라, 그 촛불하고 똑같은 외침을 외치고 그리고 이 보수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쥐라느니 이렇게 부르고, 어쨌든 그것이 보수 그룹 내의 단합 문제를 벗어나서 그렇게 명예심이 없는 자라면 애초에 그것은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현재 이 행동하는 보수라는 그 보수 그룹 내부에는 프락치가 너무 많다.
그들이 과연 보수인가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극렬 좌파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빨갱인가, 애국심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도 없고 그런 프락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밖에서 볼 때 객관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 보수라고 하는 범주 내에 있는 여러분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거기서 내부에 총질하는 자들은 모두 배신자다. 이렇게 엄정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그냥 이번에 좀 화가 나서 조금 도가 지나쳐서 그렇게 했겠거니 하고 봐주면 정말 적과의 동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신자가 아니면 돈 받고 그 짓을 하는 거겠죠. 어차피 그런 사람은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략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아스팔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보지요.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지지를 하는 사람인데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빨갱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화법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그런데 이명박을 비판한다. 역시 빨갱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데 홍준표를 비판한다. 그 사람도 빨갱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빨갱이가 아니라 애국자일까? 아스팔트에는 빨갱이 아니면 애국자 둘만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박근혜를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애국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보수 내부를 절대 공격하지 않고 보수와 절대 싸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재인과 촛불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이고 그 사람이 보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렇게 나열한 여러 항목 가운데 그런 종류의 빨갱이가 하나도 없고 애국자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수 여러분이 만들게 되면 그때는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촛불의 비전을 따르는 그를 축출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촛불 시위대가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 경우에 보궐조차 아닌 문재인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 그러면 그를 축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 행동하는 보수라고 하는 곳은 거의 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고, 우리가 서두에서 70년 세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그 김정은의 부하가 왔고, 또 근래에는 우리가
김정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러고 보니 김일성 세력도 변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김정은이 2018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한군 열병식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월 8일 북한군이 열병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물론 2월 8일은 2월 9일의 전날이고 2월 9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막식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 전날에 열병식을 하는 것이다.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하는 이 행사는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월 8일의 그 행사는 1948년 2월 8일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조선인민군 창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세우는 날하고 군대를 만든 날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군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은 김정은이 현재 북한을 자기 나라라고 하고 그 나라의 건군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1932년 4월 25일 이때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지기 전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올해 2018년 9월 9일 김정은은 9월 9일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로서 성대한 행사를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바로 1948년 9월 9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김정은은 그날을 건국절로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그 뿌리가 든든한 하나의 국가로 세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932년 4월 25일에는 아직 나라는 없었지만 혁명군을 창건했고 1948년 2월 8일에는 먼저 인민군을 창건해서 이날을 건군절로 기리고 1948년 9월 9일에는 인민공화국을 건국해서 건국절로 기린다. 그래서 바로 올해 김정은은 세계에 북한이 이러한 뿌리가 확실하고 든든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례차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김정은은 그가 우리의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가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국가의 뿌리와 그 체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헌정사를 확고히 하는 것, 물론 북한에도 그들의 헌법이 있죠. 이 헌정사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북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통합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과거를 함께 과거의 그 소중한 것을 함께 하면서 현재의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공통의 헌정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김정은의 이러한 행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세계는 한반도에 1948년에 국가가 수립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나라가 와서 그 일들을 도왔고 또 그 직후에 1950년의 그 6.25 동란을 와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한반도에 세워진 국가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가 말하듯이 촛불 광장에서 만들어졌다면은 형식상의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죠. 그는 1948년에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919년 중국 땅에서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그들의 조국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948년 이 한반도에서는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세계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김정은이 그렇게 자주 독립국이 있다고 공시를 하게 되면 1948년에 한반도에 수립된 국가는 이쪽이었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1948년에 북한이 수립됐다고 행사를 하고 건군 그리고 건국 7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우리의 적이지만 그는 이렇게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을 살피고 세계인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을, 자신의 이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형식상의 대통령은 과거로 가고 있죠. 국가도 터무니없이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100년 전에 임시정부라는 것이 생겼다. 그것이 자기들의 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고 있죠. 바로 광복군 창설일인 광복군도 중국 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그 형식상의 대통령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와 흡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과거로 갔습니다. 혁명군이 세워진 날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촛불 정부가 바꿔서 가는 것이 김일성처럼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만든 날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날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그 국가의 군대인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그 날을 변경해서 2월 8일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혹은 문재인 형식상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법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헌법 개정은 그들 촛불의 헌법을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조직도 분해하려고 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그는 우리의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애국가를 부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북한을 위하여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죽은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행동하는 보수, 그리고 전 국민의 80%가 넘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